3월 3일 화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미국 시간으로는 3월 3일 월요일이고요. 자, 미즈노래 테슬라 월가 국제 속보 뉴스. 오늘 조금 늦었죠. 대신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피멍이 든 전 세계 주식시장의 현재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리얼타임이거든요. 영국, 독일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피멍이 들고 있고요. 자, 밑에 여기 나오죠. 트럼프 관세 강행 쇼크로 니케이 지수가 1.8에 일본의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시게 되고, 지금 보면 반도체 지수, WTI 원유 선물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두바이오 선물도 그러고 다 지금 마이너스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금값은 치솟았죠. 불안할 때 금값은 치솟게 되는데 오늘 주식시장 이렇게 됐습니다. 피바다장으로 끝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장의 하락을 정말 머리채 잡고 쫙 끌어내리고 있죠. M7 주식들, 테슬라도 오늘 또 심하게 빠졌는데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관세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그리고 주말에 저희 미즈노래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렸죠. 금요일의 상승은 데드캣 바운스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마라. 진짜 찐 반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맞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일단 오늘 시장은 자, 지난 금요일의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날이었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테슬라를 비롯한 중요한 뉴스들 헤드라인 중심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락했습니다. 시장의 급락의 1등은 엔비디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3월 4일 발표에 뉴욕 증시가 급락세로 반응했습니다. 한 달 연기했었잖아요, 지난달. 캘린더에 표시해뒀죠. 자, 오늘 증권거래소는 이렇게 4대 지수가 이렇게 딱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3대 지수에는 이제 러셀 2000 좀 빼는 거거든요. 초반에는 한때 상승 곡선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 좀 보이시죠? 초반에는 그래도 쉽게 물러나지 않고 바닥 확인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 들어서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가 내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보이시죠? 바로 이때부터 확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이런 중요한 패턴이 동부 시간으로 12시를 조금 넘은 기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동부 시간 기준으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날 뉴욕 증시 무려 4.16%까지 하락했고요. 미국의 경제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4.80%까지 근접했던 1월 이후 급격히 내리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책에 대한 기술 기업도 타격을 받고 있죠.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8.68%의 하락률로 거대 기술 기업 7곳을 가르치는 M7 중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급락으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다시금 3조 달러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마존 또한 3% 넘게 떨어졌고요. 마소, 알파벳, 테슬라, 애플은 2% 안팎으로 밀렸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30개 구성 종목 중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TSMC는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의 최소 1650억 달러를 투자하며 5개의 반도체 공장을 신규로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가는 힘없이 4.19까지 떨어졌습니다. 인공지능, AI 및 반도체 관련주도 모두 투자 심리가 약해졌는데요. 브로드컴은 6% 넘게 떨어졌고요. 암은 8%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피어앤그리드가 24 다시금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사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뉴스도 상당히 내일도 반등이 쉽지 않겠다는 모습인데요. 캐나다가 맞불 관세. 자, 내일부터 미국에 대해서 똑같이 25%의 관세를 내리겠다는 맞불 관세 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들여다볼까요? 자,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강행에 같은 동률의 맞불 관세로 맞섰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총리실 홈페이지 성명에서 내일 0시 1분부터 지금 이제 얼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지금 딱 3시간 10분 남았습니다. 1,550억 캐나다 달러입니다.
규모의 미국 상품에 25%의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캐나다는 일단 첫 단계로 3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먼저 관세를 매긴 후에 21일 이내에 나머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중국에도 10% 관세 인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이전과 같은 협상에 의한 유예는 더는 여지가 없다라고 못 박으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보복 대응 수위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자, 트루도 총리는 30일의 유예를 거쳐 미국의 행정부는 캐나다 수출품의 25%, 에너지의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행동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관세 명분인 펜타닐에 대해서는 미국 캐나다 국경에서 적발된 펜타닐의 1% 미만만이 캐나다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해결하려 집요하게 노력했다고 말했고요. 결국 핑계라 이거죠. 미국을 향해서. 그럼에도 자국의 25% 관세 부과를 강행하는 일은 정당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게 트루도 총리의 입장이었습니다. 와, 이번에 젤렌스키가 들이받은 거에 좀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이어 미국이 무역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우리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향후 비관세 조치 추진을 위해 각주 등의 논의를 활성화할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미국인은 미국의 관세 때문에 식료품과 가스, 자동차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루도가 경고한 거거든요. 그는 관세는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던 무역 관계에 혼선을 줄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임기에 협상했던 바로 그 무역 협정 위반이라고 일갈해버렸습니다. 캐나다는 멕시코와 함께 트럼프의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표적이 된 나라죠. 트럼프 1기 체결된 미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1년의 상황으로 사실상 힘을 잃게 됩니다. 캐나다 언론인 CBC입니다. 미국의 이번 관세 관행이 수십 년간 가까운 협력국이자 우호국이었던 양국의 무역관계를 뒤집겠다는 위협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협상의 여지도 일축하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향후 관세 폭탄 사정권을 들 수 있는 다른 국가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을 상대로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나아가 그가 부가가치세 국가를 상대로도 상호 관세를 예고한 만큼 한국도 언제든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워런 버핏이 정말 버핏은 웬만하면 국가의 정부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워런 버핏도 드디어 아마 말년에 제가 보기에는 은퇴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정조준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해서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국민,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내렸는데요. 듣지 않겠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 여러분 헤지펀드의 대부인 레이 달리오, 제가 참 존경하는 전설이시죠. 이분이 쓴 원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독서입니다. 굉장히 두껍거든요. 성경책만큼 두꺼운데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 헤지펀드의 대부인 레이 달리오가 3년 내에 미국의 국가 부채로 심장마비가 걸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왜냐하면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디폴트 가능성도 커지겠다는 건데, 자, 이 얘기를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 달리오의 이 지적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먼저 좀 소식을 전해드리고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레이 달리오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당장 재정 적자 감축에 나서지 않으면 3년 이내에 심각한 부채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달리오는 이번 인터뷰에서 언제 위기가 닥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심장마비와 같이 갑자기 올 것이라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내 생각에는 3년 안팎이 될 것이다. 3년 안팎은 여러분 트럼프 임기 끝나기 전에 온다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연간 1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려 하고 있는데, 자, 달리오는 최근 저서 국가는 어떻게 파산하는가에서도 부채 사이클의 작동 원리에 관해 설명하면서 미국의 정부가 재정 적자를 GDP의 3% 수준으로 줄이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달리오는 인터뷰에서 재정 적자 감축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당신들 즉 트럼프 행정부에 있다면서 경제에 이런 심장마비가 닥치면 유권자들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당신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달리오는 브리지워터를 설립한 뒤에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곧이어 닥친 유로존 부채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된 것은 역사와 장기 부채 사이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불어 미국이 현재 기존 채권 상환을 위해 새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채권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해진다는 거죠. 앞서 JP모건도 2022년 말에 미국 국채의 3대 주요 매수자인 외국 중앙은행과 미국 국내은행과 중앙은행인 연준간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실 미국 채권의 엄청난 구매자였던 두 국가가 있었죠. 중국하고 일본이었는데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그렇죠? 달리오는 부채 더미 위에 더 많은 부채가 쌓이면 기존 국채만 팔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개인과 기관, 중앙은행, 각국 국부펀드에 팔아야 하는데 제재는 없고 팔아야 할 채권도 많아 수요 공급을 계산해보면 큰 불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앞으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한 국가나 기관을 제재해서 그들에게 국채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심지어 국가 부채를 재조정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때에도 정부는 이를 디폴트라고 말하지 않고 이 조치로 우리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레이 달리오, 워런 버핏, 그 외에도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바가 지금 점점점 현실로 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좀 이걸 해석을 해드린다 그랬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이 지금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일론 머스크가 정치판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각종 경제 규제로 인하여, 규제죠, 규제. 이 관료주의 규제로 인하여 스페이스X, 테슬라, FSD 계속 발목을 잡는 것을 보고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된다는 것 속에 트럼프한테 베팅을 했고 도치 수장의 권한과 역할을 따냈고 진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위기는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미국이지 거의 지금 빚더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각 나라에 때려가지고 어차피 미국 국채가 안 팔리니까 관세를 때려가지고 외국으로부터 받는 그 관세 돈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의 승부수거든요. 먹힐지 안 먹힐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좀 전에 또 들어온 속보가 있네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잠정 중단하는 명령을 발표했다고 하는 건데, 와, 이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확인이 됐는데요. 젤렌스키하고 대판 싸운 뒤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죠. 정말 정밀하게 짜여진 각본이었어요. 일각에서는 젤렌스키가 트럼프가 던진 미끼를 물었다, 실수했다. 뭐 누가 실수했는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젤렌스키와 설전한 뒤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일시 중단. 내 말 안 들으면 중단할 거야. 이야, 푸틴 입이 귀에 걸리겠네. 그렇죠? 유럽연합과 영국이 똘똘 뭉쳐서 젤렌스키한테 걱정 마, 우리는 네 편이야. 근데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은 했대요. 예, 사진도 찍고. 근데 문제는 뭐죠? 맞습니다. 유럽 쪽도 지금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현대 전쟁은 돈 전쟁인 거 아시죠? 자, 뒤통수 맞은 멕시코가 가만히 있지 않고 미국의 보복 관세를 단행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멕시코와 미국과 멕시코의 관세 전쟁은 이미 여러분 2018년에 있었거든요. 다시 이때 상황을 주목받고 있는데 이거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멕시코도 맞불을 놨습니다. 20% 관세 부과에 대해서 결국 그러니까는 이제 캐나다가 지금 했고, 지금 멕시코의 정부 대응이 좀 주목받고 있는데 아직 멕시코는 카드를 꺼내질 않고 있거든요. 자, 멕시코는 그동안 북미 3국 무역 협정에 근거해서 대부분의 물품을 무관세로 교육하며 수출입 상호 의존도를 한층 높여왔고, 얼마 전에 마약왕도 잡아다가 보내버렸잖아요. 트럼프 행정부 쪽에. 근데 좀 성에 안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직면하게 됐는데, 그간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이유로 내세웠던 마약, 펜타밀 불법 이민자 유입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하며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마쳤죠. 일명 미국의 입맛에 맞춘 정책을 내놨던 멕시코 정부는 뒤통수를 맞은 것과 비슷한 상황 앞에 지금 대응 마련에 부심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뒤통수 칠 줄 몰랐다, 그런 거거든요. 자, 일단
과연 보복관세를 단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한번 과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처음 1기 때 취임 이후에 국경 장벽 설치 등 문제를 놓고 멕시코를 압박하다가 2018년 5월 철강, 알루미늄, 농축산물 등의 관세를 매겨버립니다. 이때 멕시코 정부도 곧바로 보복관세를 맞대응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지층이 집중된 러스트벨트와 농업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보복관세를 부과했는데요. 미국 농무부는 이후 보고서에서 멕시코로의 미국산 농산물 수출이 큰 타격을 입었고 규모는 26억 달러에 이른다고 분석을 했거든요. 이게 뉴욕타임스의 보도인데 양국 간의 긴장 관계는 몇 개월 뒤에 북미 자유무역 협상 타결로 일단락되게 됩니다. 현재 그 당시에 멕시코 정부의 전략을 세인바움 현 정부에서도 차용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결국 협상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건데 일단 칼자루는 트럼프가 갖고 있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여기서 보면은 오버나이트 클릭을 이렇게 딱 하면 나오거든요. 자, 테슬라의 모습인데요. 지금 마이너스 1.45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테슬라에 관한 뉴스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좀 심하게 빠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전에 들으셨겠지만 보복관세 희생양이거든요. 자, 테슬라가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테슬라 차 가격이 엄청 오른다고 합니다. 최소 12,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악재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 내부자 인사이더가 테슬라를 팔았습니다. 예. 느낌이 좀 되게 안 좋죠? 테슬라 인사이더가 테슬라 매도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지금 나오면서 테슬라 오늘 굉장히 안 좋고 이 외에도 우버 CEO 다라코스 로샤이라고 하는데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지금 엄중한 경고를 때렸고요. 그리고 이 외에 기존에 계속 테슬라한테 있는 악재들이 전혀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새로운 악재들이 계속 지금 연결이 되면서 뭐 들으셨겠지만 버크셔 해서웨이 시가총액이 1.07조 달러가 돌파했는데 테슬라를 추월해 버렸습니다. 버커헤이셔가 테슬라를 앞질렀다고 하는 것. 와우. 일단 테슬라의 미래적 전망치는 여전히 바뀌고 있지는 않지만 자, 트럼프의 그 관세 문제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의 단기적 풀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반등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 거대한 추세가 꺾이면서 함께 무너졌는데 조금 몰빵만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몰빵만 안 하면 지켜봐야 되거든요. 협상용이기 때문에 좀 마무리가 되거든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채권 주식 중에 3배짜리 TMF가 있죠. 많은 이들이 물려가지고 진짜 고통스러웠지만 보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40불 무너져서 30불 갔다가 지금 47불. 그 뒤로 지금 저가 대비 무려 30%가 지금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듯 주가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무너지고 사라지고 페닉스를 나오고 바닥 따지고 올라가는 요 타이밍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TMF에 물려서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매수 타점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미국인의 상당 부분들은 연방정부의 상태가 강력하지 않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인들의 53%는 연방은 강하지 않다. 그리고 54%의 미국인들은 국가가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조사 때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조금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도친 개친 같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더 빠지고 여러분 지금 녹음하는 이 시간에 한번 서부 시간으로 9시 13분이거든요.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는데요. 선물시장은 또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비트코인은 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저께 상승분을 다 토해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마이너스 9천, 그래도 조금 올라왔네요. 아까 마이너스 9,000불이 넘게 떨어졌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란스럽고 여러분. 미주노 공부방으로 오십시오. 지금 우주 8기 모집 중에 있거든요. 자, 우주 7기 학생들 33명의 학생들이 뽑혀서 지금 안전한 항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식을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커다란 깨달음 속에서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공부방 미주노의 항해 속에서
방주 속에서 새로운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유력합니다, 여러분. 자, VIP 멤버십 가입한 후에 우주 8기 하시면 아마도 우주 8기는 3개월은 아니고 이번 달 안에 출범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3개월 연속 매월 출범을 시켰거든요. 장이 어렵고 힘들 때는 여러분들을 구해내는 방주의 역할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중요한 영상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